안녕하세요. 2월 24일 로킴 칼럼입니다. 오늘은 서울 시민이 안철수를 선택하는 이유 5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안철수가 박영선에게 승리하는 이유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결론부터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의 정치는 과학정치다. 또 안철수의 경제는 과학경제다. 그 과학정치와 과학경제라는 것은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울 시민에게 이로우며 서울 시민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박영선의 정치는 문파 정치이고 박영선 경제는 문파의 경제다. 그걸 풀어 말씀드리면 박영선의 하는 정치는 허수아비 정치일 수밖에 없다. 보여주기 정치다. 또 박영선이 남은 임기 1년간 할 수 있는 것은 허수아비 경제요, 어떤 쇼에 가까운 경제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저 더불어 반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핵심 친노 친문 세력들이 어떤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떤 선전선동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박영선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은 박영선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먼저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싸우게 될 안철수와 박영선의 양 진영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요, 박영선이 더불어 쪽에서는 경선의 승기를 잡고 있죠. 또 안철수가 범야권에서는 어떤 단일화의 이니셔티브를 잡고 있는 점은 양측 다 유사한 상황입니다. 물론 안철수 측이 조금 더 어떤 디테일과 과정이 있긴 하지만 안철수의 범야권 주도권에는 큰 변동은 없을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승기의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먼저 안철수에 대해서 주목할 점은 범야권 내의 중도 보수의 민심이 대거 안철수 쪽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실시된 범야권 단일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나경원이나 오세훈이 안철수와의 어떤 두 사람 대결에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을 뿐더러 안철수는 또 최근 나경원, 오세훈을 상대로 거의 매번 15% 이상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3월 초에 안철수가 범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된 뒤에 4월 7일 박영선과의 본선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시민들의 최종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사회에서 권력은 결국 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거는 민심의 향방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와 박영선 누구 쪽으로 과연 표심이 더 많이 움직일 것인가, 그걸 한번 저울질해 보자는 겁니다. 크게 볼 때 박영선은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그런 세력에 속해 있고, 안철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이 더불어 반민주 세력을 부수고 서울시장을 되찾아야겠다는 그런 시민적 어떤 합의, 그런 합의를 갖고 있는 범야권에 속해 있죠. 양측 간에 엄청난 그 정치적 거리의 어떤 대척점에 서 있고 양측 다 전율을 불태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안철수와 박영선의 어떤 차별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박영선 정치는 친문 정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안철수 정치는 시민 정치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선의 정치와 정책 노선은 아무리 살펴봐도 별 특색이 없습니다. 더불어 반민주의 신여에 불과하다. 그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신여라는 것은 심부름꾼이고 허수아비고 그런 거죠. 지금 더불어 쪽에서 의회 내에서 어떤 테러를 하듯이 문정권의 부정과 부패를 수사하는 그 수사 진영을 막는데 온갖 필요한 입법을 마치 계엄군 탱크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서 안철수의 정치와 정책은 철저하게 시민지향적입니다.
안철수는 뒤에 배경도 없고 그를 뭐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없습니다. 있다면 국민이고 있다면 시민입니다. 그것이 안철수의 장점이고 특색이고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안철수의 인상처럼 순수하고 또 공정과 정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박영선이 어떤 진보와 민주의 가면으로 위장한 세력이라면 안철수는 아무런 위장도 아무런 무기도 들지 않은 채 마치 계엄군에 맞서 싸우는 민병대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4.7 보선은 그래서 민병대 조직이 타락한 정규군을 무찌르고 전쟁에서 이기는 어떤 영화와 같은 선거혁명이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세 번째 차별점은 박영선은 문파 정신에 매우 충실한 사람이고 반면에 안철수는 과학 정신에 확실하게 투철한 사람입니다. 문파 정신을 풀어 말하면 그것은 망국의 정신입니다. 망국, 나라를 망치는 정신이다. 왜냐하면 대다수 시민과 대다수 국민에게 충실한 정신이 아니고 문파라는 친문, 그 좁은 그 세력, 그들에게만 충실한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안철수의 과학 정신은 현실과 미래를 살리는 정신입니다. 그 안에는 미래를 보는 비전이 들어있고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능력과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 시민에게 이득이 되고 유리하다는 것이죠. 박영선이 과거 장관을 했어도 그가 앞으로 시장으로 할 수 있는 시간과 일과 업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모든 정책의 노선이 정치적으로 친노 세력에 의해서 이용되고 조종되고 활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작가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혁명을 주도하고 주체하고 있는 어떤 주체 세력, 그 살찐 돼지들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말로는 동일한 평등을 준다, 평등한 대가와 지원을 해준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정책과 행동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주도 세력이고 우리가 혁명을 주도했으니까 우리에게 보다 더 많은 평등, 보다 더 특별한 평등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 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밀어나가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언어 도단이고 모순이고 이율배반적이며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인지 그것을 서울 시민이 알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것이 저들의 정책이기 때문이죠. 저들의 권력 노름 뒤에는 국민이 알 수 없고 시민이 알 수 없는 어마무시한 사적인 이해관계와 탐욕의 거래의 냄새가 납니다. 원래 민주를 가장한 독재 세력은 모두 타락하고 부정하는 냄새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 냄새, 그 부정과 비리의 악취를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추적을 하니까 검찰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겁박하고 탄압하는 거잖아요. 또 국회 내에서는 또 의원의 수를 이용해서 각종 무리한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각종 무리한 입법을 마치 테러를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이 아니겠습니까? 박영선 진영의 악취와는 달리 안철수에게서는 시민들이 좋아하는 향기가 납니다. 그것은 과학의 향기요, 미래지향적인 향기이며 지식 자본의 향기이고 또한 실용적인 상생 정치의 향기가 납니다. 이 실용 정치란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실용은 진보적인 개념이 필요할 때는 진보적인 혁신의 개념을 쓰고 보수적인 전통의 가치가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굳건하게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을 하고 서양의 개념이 필요할 때는 서양의 것을 갖다 쓰고 동양의 오래된 지혜가 필요할 때는 또한 그것을 갖다 쓰는 이렇게 융통적이고 유연한 정치와 경제와 행정, 경제 이것이 안철수의 것입니다. 이것이 안철수의 철학이고 안철수 정신이며 실용 정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엄청난 국민과 시민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깊고 깊은 향기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 서울 시민이 안철수를 어찌 안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안철수가 실용적인 정치인이요 합리적인 정치인이라면 박영선은 모방하고 흉내내는 정치인이다. 감정적인 관리자일 뿐이다
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 시민에게 어떤 인물이 도움이 될까요? 어떤 정치인, 어떤 시장이 더 이득이 될까요? 그것을 서울 시민들은 잘 분별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고 표심이 그렇게 갈 것입니다. 다섯째, 안철수는 소신과 뚝심이 있는, 철학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적이며 책임지는 정치가로서 정의로운 정치인의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강력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박영선은 눈치 보는 정치인이 흔들리는 행정가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국민과 시민이 어떤 특별한 철학과 비전을 발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이 박영선을 꺼려하고 좋아할 수가 없고 그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에게 표를 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허수아비 같은 정치인, 신여 같은 행정가에게 표를 주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에게 서울시를 맡기겠습니까?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서울 시민은 깨어있고 지혜롭고 민주를 원하고 확실한 미래 건설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박영선을 선택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시민과 서울의 미래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미래를 확실하게 재건할 수 있는 안철수에게 당연히 표심은 가야 하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선은 안철수를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고 동시에 안철수는 박영선에게 확실하게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배경과 이유와 사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좋은 방송으로 보답합니다. 고맙습니다.